소니 매각 결정 기분 어떠냐고? 잠시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로메로, 토트넘 부주장. 토트넘 호스퍼 주장 손흥민이 부주장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지난 포옹을 나눴다. 토트넘은 2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손흥민과 로메로가 실내에서 포옹을 나누는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 손흥민은 로메로의 손을 잡은 뒤 포옹을 하면서 로메로 어깨에 기대어 얼굴을 기댔다. 2023-24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은 팀의 주장단을 개편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주장직을 맡고 있는 손흥민한테 주장 완장을 줬고, 손흥민을 옆에서 보좌할 2명이 부주장으로 제임스 매디슨과 로메로를 택했다. 올 시즌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주장과 부주장이 지난 포옹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토트넘 팬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로메로의 복귀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의 부주장이자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 중인 로메로는 최근 징계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7일 첼시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맞대결 때 위험한 태클을 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당시 첼시전 때 선발로 출전한 로메로는 토트넘이 1에서 0으로 앞서던 전반 3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첼시 간판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를 향해 위험한 태클을 가했다. 이후 비디오 판독이 가동됐고 심판은 첼시한테 페널티킥을 줌과 동시에 로메로한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로메로가 내준 페널티킥으로 인해 토트넘은 전반전을 1에서 1로 마쳤다. 설상가상으로 로메로 퇴장 뒤 고군분투하던 미키 판더펜마저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됐다. 또 후반전에서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마저 경고 누적으로 퇴장으로 당해 9명으로 첼시를 상대한 토트넘은 결국 스코어 1에서 4로 역전패했다. 위험한 반칙으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로메로는 3경기 사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판더펜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 속에서 로메로마저 징계로 인해 나오지 못하자 수비진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어진 토트넘은 첼시 이후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에스턴 빌라 2연전을 모두 지면서 3연패 수렁에 빠졌다. 특히 첼시전을 포함해 3경기 모두 선제골을 터뜨렸음에도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기에 토트넘은 로메로의 빈자리를 절실하게 체감했다. 토트넘은 로메로가 없는 동안 센터백 자리에 벤 데이비스와 에릭 다이어를 내세웠으나 두 선수 모두 로메로가 있을 때만큼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지 못했다. 다이어는 빌라전 때 풀백인 에메르송 로얄한테 밀려 선발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다. 이제 로메로는 오는 4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까지 결정하면 징계가 모두 끝나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로메로의 복귀전은 오는 8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15라운드 홈경기로 예상된다. 징계로 인해 빠져있는 동안 손흥민이 고군분투한 가운데 로메로가 그라운드로 복귀했을 때 후방에서 손흥민과 토트넘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2. 바이아웃 1,400억인데 인기 폭발, 토트넘까지 쟁탈전 뛰어들었다. 토트넘 호스퍼가 센터백 영입을 위해 거액을 지출할 준비를 마쳤다. 스페인 매체 피처에스는 1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는 안토니오 실바, 20, 벤피카, 쟁탈전의 주요 경쟁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리그 10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며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아스널을 제치고 당당히 선두를 달렸다.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토트넘은 최근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연패를 당했다. 승점을 단 1점도 챙기지 못한 탓에 순위는 5위까지 추락했다. 수비 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토트넘은 최근 3경기에서 무려 8실점을 내줬다. 안정적인 수비력이 장점으로 꼽히던 시즌 초반과 대조를 이뤘다. 미키 판더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공백이 컸다. 두 선수는 각각 부상과 퇴장 징계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판더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복귀가 불가능하다.
현재 토트넘에는 판더펜의 공백을 메울 선수가 부족하다. 올여름 조로든, 자펫 탕강가, 다빈손 산체스를 모두 내보낸 탓에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다. 토트넘은 정상급 센터백 영입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 알려진 실바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바는 내년 1월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굴 선수로 꼽힌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위치 선정과 빌드업 능력으로 여러 빅클럽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에 승선한 실바는 지난 17일 리히텐슈타인전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했다. 영입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빅클럽이 실바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 바이아웃 지불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피차에스는 토트넘은 1억 유로, 약 1,400억 원, 위 바이아웃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바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바 영입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라고 전했다. 3. 음바페는 9번 역할 싫어해. 레알 새 스트라이커 홀란드로 급선의 조짐. 레알 마드리드가 새로운 공격수 영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 디아리오 아스는 1일 한국 시간 레알 수뇌부는 킬리앙 음바페 24를 영입하자는 집단과 엘링 홀란드 23를 데려오자는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라고 보도했다. 음바페는 오랜 시간 레알의 영입 후보로 거론돼 왔다. 레알은 지난해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 만료를 앞뒀을 당시부터 그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러브콜은 올여름에도 이어졌다. 음바페와 PSG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자 레알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음바페를 영입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다. PSG가 음바페를 붙잡았다. 무성한 이적설을 뒤로하고 잔류한 음바페는 올 시즌 17경기 17골 2도움을 몰아치며 자신의 가치를 재차 증명했다. 레알 이적설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레알은 오는 2024년 6월 PSG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음바페를 다시 한번 자유계약으로 데려올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건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레알이 음바페를 위해 세후 3,500만 유로, 약 490억 원, 위 연봉과 등번호 10번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레알 수뇌부 전원이 음바페의 영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레알 수뇌부 일부는 음바페가 9번 역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는 것을 꺼려한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음바페는 9번 역할을 선호하지 않는다. PSG에서도 대부분의 경기에 레프트윙으로 출전하고 있다. 이는 PSG가 올여름 곤살로 하무스, 랑달콜로 마우니와 같은 스트라이커 영입에 집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다. 최전방은 올리비에 지루, 카림 벤제마, 마르쿠스 튀랑 같은 선수들이 책임졌으며 음바페는 계속해서 왼쪽 측면을 지켰다. 레알로 간다면 레프트윙으로 뛰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레알은 음바페를 벤제마의 대체자 격으로 보고 있다. 음바페를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배치하는 것이 레알의 계획이다. 음바페가 9번 역할을 거부한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현재 레알의 주전 레프트윙 비니시우스와 포지션이 겹친다. 두 선수 중 한 명을 벤치에 앉히는 것은 레알 입장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홀란드 영입이 차선책으로 급부상했다. 정통 스트라이커 홀란드는 벤제마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 올 시즌 20경기 19골로 레알 입성 자격까지 검증을 마쳤다. 레알은 홀란드를 영입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있다. 디아리오 아스는 홀란드는 2025년부터 효력이 생기는 2억 5천만 유로, 약 3,561억 원, 위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다. 레알은 홀란드의 에이전트 라파엘라 피멘타를 통해 이적을 타진하는 중이다. 라고 전했다.